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능력을, 누군가의 시간을, 누군가의 돈을 내 돈처럼 내 시간처럼 쓸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리크루팅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RRTM에서 리테일과 리크루팅이 있는데 제품 전달은 다 바로 돈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보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 흠뻑 빠져 있어요. 어느 시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백신을 맞고 좀 힘들 수도 있고, 그죠? 상황이 좀 어려워서 내가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도 내 사업이 진행되는 것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멋진 사업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멈추면 다 멈춰요. 그죠? 그래서 오늘 리크루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사업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꿈을 나누면서 정말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자기도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멋진 팀을 가지고 있고 팀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후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팀이 가는 방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만 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그걸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리크루팅에는 이제 진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5단계로 나누는데 우리가 사업 설명 STT를 했을 때 사업 설명하고 나면은 예스가 있고, 그죠? 뭐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다시 가니까 부정적이 되는 경우도 있죠. 네. 또 반품을 하겠다고 하거나 사버리지 않겠다고 하거나 별다른 이유를 대면서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하면서 또 거절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전부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는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감히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스도 예스가 아니고 노도 노가 아니죠. 왜? 뭔가를 제대로 알았을 때 예스지 아직 잘 모를 때는 예스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순간 노가 될 수도 있고 안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거절했지만은 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좀 보고 나면 사람들은 아, 이 사업이 이런 거였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오랫동안 거절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는 모습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해내느냐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왜 그때 진즉 이런 걸 안 가르쳐 줬냐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마 그때 설명을 잘했어도 그분이 듣는 귀가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못 들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팔로우를 통해서 그분이 생각을 바뀌게 되고 결국은 단면적인 비즈니스의 가치가 아니라 종합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후원해서 사업자로 만들어내고 셀프 이미지를 만들어서 독립적인 자영사건을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일정한 패턴이 아니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안정하지만은 상대는 더더욱 불안정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끼리 항상 똑같은 방법을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스를 영원한 예스로 만들어야 되고 결국 노했던 사람조차도 예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무엇이라고 보시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을 안내할 것인가요? 안내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끝나고 나니까 이 멋진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자, 제품도 사게 되고 여러분들이 등록됐어. 자, 등록됐어. 물건도 샀어. 신났어. 막 기분이 너무너무 째져. 이제 한 내가 끝날 것 같아. 응? 그 성공이 눈앞에 보여. 그랬을 때 그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도 있고 형제그룹도 있고 업라인도 계시고 대표사업자도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할 때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렛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렛대라는 것은 내가 들 수 없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잊어버리는 거 뭐냐면 혼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도와줄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데도 도움을 구하지라고 혼자 열심히 다녀, 사실. 그리고 본인이 혼자 스스로 결정을 해. 에이, 오늘도 틀렸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배우면서도 이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팀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팀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 우리가 습관화시키지 않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팀으로 해야 될 역할과 개인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적용을 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딱 하겠다고 결심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내가 스폰서가 되는 거죠. 아, 오늘 모시고 온 분이, 야, 이거 이런 사업이 있어? 나 열심히 한번 해볼게. 한번 도와주세요. 그랬어. 근데 애를 안 낳으면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애기가 갑자기 생겼어, 이제. 예? 애가 애를 낳은 거죠, 지금. 나는 애기인데. 예? 그럼 이 애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사실은. 그러면 친정 엄마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죠? 또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언니들이나 이 결혼에 출가할 애를 낳은 경험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겠죠, 사실은. 이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순간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파트너가 안 생길 때는 그렇게 파트너가 귀해요.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 막상 파트너가 생기면 몸살을 해, 이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잘하려고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바른 방법을 배우지 않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된 스폰서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파트너는 이미 스폰서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나보다 먼저 등록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내 권위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포지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1단계가 자 1단계는 지휘적 단계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 단상에 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을 우리가 안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이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 처음에는 저분이 내 스폰서였어. 그런데 내가 오늘 제품을 사려고 보니까 PV가 뭔지도 모르겠고 가격도 잘 어떻게 뭔지도 모르겠어. 이 PV가 가격인지 가격이 PV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택도 쌤한테 스폰서님 이거 얼마예요? PV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나도 몰라. 저가서 물어봐. 그럴 수 있겠죠. 아니? 그래도 그분이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나보다 먼저 등록됐고 날 안내해 준 분이 감사하잖아요. 모르는 건 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스폰서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몰라도 된 건 줄 알았고 나도 스폰서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이제 파트너가 생기니까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제 나도 스폰서한테 가서 또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왜? 내일 또 물어보면 대답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권위적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빨리 파트너보다 많은 것을 배우셔야 돼.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되고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회사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상도 어떻게 돈이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MBA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꿈을 정립시키고 결국은 이 사업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내고 또 이 사업을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나 이 사업이 뛰어난 사업이고 비전 있는 일인지 알려주는 일을 우리 하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MBA라는 프로그램 8주 안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인제 온 사람들이 여러분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권위나 지위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놔야 리더십이 생기겠죠. 만약에 그게 안 생기면요, 오늘 들어온 사람이나 한 달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1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다 똑같아. 똑똑한 순으로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너가 하나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파트너가 안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유가 있죠? 그죠? 없다는 것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똑같은 건 스폰서하고 파트너 같이 배우잖아요? 그럼 스폰서 파트너가 뭐라 그러냐면, 너랑 나랑 같이 배웠는데. 내가 너보다 더 잘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동안에 배웠던 것, 그동안에 가졌던 건 다 뒤처지더라도 해변이기 안에서만큼은 절대 내가 파트너한테 뒤지지 않겠다. 파트너보다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으면요, 결국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스폰서가 나오라니까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성공하려면은 파트너를 만들어야 리크루팅이 돼야 되는데, 그 리크루팅 된 파트너가 적어도 우리 스폰서가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스폰서가 돼야 되잖아요. 저분이 내 스폰서님이야. 나이는 늦었지만은 좀 열정도 대단하신 분이고, 어떻게 저 나이에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더라.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하고 전혀 다르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노력들을 통해서 파트너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권위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포지션 리더십은 권위 이상을 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뭔가를 도울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뭔가 지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응? 그런데 그 비즈니스를 벗어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포지션 리더십은 결국 그 일에서 지시하는 것을 벗어나면은 영향력이 없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 비즈니스 인생의 종합예술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비즈니스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와 생활이 구분이 안 된 게 우리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강사님한테 밤 11시도 전화를 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비즈니스 안에서만 스폰서라면 아무리 비즈니스 밤 11시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짓거리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권위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지휘적인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가 퍼미션 단계, 허용의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 무슨 말이냐? 내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판단해서 그분을 이런 미팅에 초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스폰서랍시고 나한테 요구하거나 부탁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개인의 가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스폰서 파트너 관계는 A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근데 비즈니스가 급하게 돌아갈 때는 그 A 범죄를 떠나서 무리하게라도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야 되고 뭔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무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스폰서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분이 아무리 불쾌하고 무례하다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면은 그분들은 당신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텐데 당신이 했으니까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야. 이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관계에서 이 퍼미션 단계에서는 결국 어떤 단계냐면 깊은 신뢰가 되고 우정을 쌓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나한테 좀 실수를 하더라도 약속을 좀 안 지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 내가 충분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신뢰의 계단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인간관계를 갖는 목적은, 이 퍼미션 단계를 가는 목적은 뭔가 우리 함께 일을 할 때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덕재 사장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좋아도 사장님하고 비즈니스로 도움을 주고 싶은 거지 나하고 연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장님을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도와주고 돈을 벌게 해드려야 되는 거고 사장님도 나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온 거예요. 목적은 그거야. 근데 그렇게 돈을 앞세우기 전에
서로에 대해 깊은 신뢰가 쌓여야 되고 우정이 쌓여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강덕수 사장님을 신뢰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개봉동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그건 뭐예요? 결국은 비즈니스를 떠나서 인간적인 우정을 쌓는 거예요.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강덕수 사장님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폰서 파트너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대신 나서서 사장님 내가 보증 쓸게 내 말 듣고 같이 합시다 했을 때 사장님이 그 어려움을 딛고 저를 믿고 또 올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허용했다. 당신이니까 내가 받아들였어. 내 스폰서가 내가 싸워가지고 저희가 두 번 다시 보기 싫은데 대표님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다시 나올게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 파트너들하고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그 영향력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건 우정의 크기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단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끝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사람들하고 우정을 나누고 친분을 쌓고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얘기만 오면은 집에서는 듣도 보도 보다는 인정을 받잖아. 우리 강택트 사장님이 신랑은 복숭아를 왜 사왔냐고 그러고 사과를 바꿔오라고 할 정도 되는데 에? 그죠? 우리는 신랑보다도 더 사장님 아껴주잖아. 어떻게 보면 음식을 좀 해봤더니 너무너무 맛있다고 대주고 뭐 오늘 옷 색깔이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고 이 연세에서도 참 대단하시다고 막 그러니까 나 살면서 집에서 이렇게 대접받아본 적이 없어. 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사무실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왜 나온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 내가 이쁘다니까 이쁘다 소리 들으러 오는 거야 지금. 그 내가 왜 이쁘다겠을까? 강덕태 사장님 왜 이쁘다겠을까? 강덕태 사장님을 멋지게 사업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꽃세트 이야기를 누구한테 못 꺼낼 텐데 오늘 두 사람 만나서 꽃세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한 명 꼭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그래 대표님 알았습니다.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실. 그걸 하려고 내가 사장님하고 좋게 지낸 거지. 그냥 맨날 만나서 빨간 옷이 좋다고 그러고 이거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은 팀들을 만나면은 이 사람들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왜? 날마다 좋기는 좋은데 왜 좋은지를 모르고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만 잡아먹고 이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아.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 응? 제가 개봉에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 신혼사님 물김치를 얼마나 맛있게 갖고 오는지 몰라. 물김치를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 담았던데 그 다음날 그렇게 맛있냐고 막. 응? 막 오징어를 부쳐대질 않나. 네. 막 묵을 묻혀갖고질 않나. 이제 막 반찬을 막 여기저기서 막 가져오는 거예요. 일요일날이면 막. 저도 그렇다 보니까 오늘 또 뭐가 줄까? 그 생각이 든다니까. 이분들은 오늘은 프로모션이 뭐가 있으니까 강덕태 사장님 생겨서 오늘 이 매출을 어떤 걸 하고 누구를 후원해야 되고 맵을 잡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무슨 반찬이 있을까? 저도 빠지는데 여러분 안 빠지겠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에는 먹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거기가 경연장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오징어 튀김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고구마 튀김을 더 맛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징어 튀김으로 끝나야 돼 그냥. 물김치 맛있는 걸로 끝나야 돼. 근데 이제 그분들도 또 이번 주에는 뭘 해갖고 아까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사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인간관계를 위한 인간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도전하자는 거죠. 다음 단계로. 네. 그래서 3단계가 도전의 단계예요. 이걸 생산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야 되겠죠. 날마다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온 이유는 뭐냐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두려움과 설레임이 같이 있죠.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도전은 항상. 그래서 우리가 뭐 산악인들이 산 정상을 도전하다가 정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죠? 뭐 카레이서들이 정말 레이서를 하다가 불구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처럼이다. 도전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면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늘 있는 일이 아니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 거고 가보지 않는 일을 가는 게 도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뭐 엘리베이터 타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죠. 정상의 베이스 캠프를 어디다 치고 또 어떻게 등정을 할 것이고 서로 연락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문제 생길 때 비틀리면 가지고 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는 정상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이 직급을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월천 여사가 돼야 되고 이런 도전을 할 때 한 번에 될까요? 수도 없이 많은 시도 끝에 결국은 정상에 달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팀이 한다고 봤을 때 결국은 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전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자, 스폰서는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이미 가본 정도가 이미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미 쉽게 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분들을 통해서 지뢰밭을 건너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태처럼 에메랄드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에메랄드를 도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다이아몬드가 계실 거고 에메랄드가 계시겠죠? 그분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상담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직급을 도전할 때는 쉽게 해서 내가 안 가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거리가 몇 킬로가 되는지도 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보고 가다가 휴게소는 어디가 있는지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죠. 그래서 모의 주정도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3시간 만에 갈 수 있겠구나. 이거 출발하는 것처럼이나 우리가 도전할 때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렸어. 그러면은 결국 타이어가 펑크 나면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야 가지 말라는 것 같다. 재수가 더럽게 없이 해트리면 오는 것 같다. 펑크가 나냐. 가지 말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야 스페타이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놨다. 스페타이 있어. 스페타이 갈아 끼고 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이 도전은 수많은 장애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급을 도전했을 때 이달에 직급 가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정현사장님 다이아몬드 가겠다고 훈련을 빵빵 쳤어. 근데 못 갔어. 다른 데서 같으면 사람들은 흉을 볼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 간다고 했으면 가야지. 우리 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을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 도전을 우리가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도전하겠다고 선포하는 사업이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도전하는 것을 실패했더라도 그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도전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팀의 책임이죠. 팀에. 그렇게 해서 도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수도 없이 많은 스폰서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스폰서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과거에는 스폰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봤으면 이 도전할 때는요 하루에 한 번씩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 시작에는 반드시 스폰서 에너지가 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딱 마음먹어. 왜?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면 짠 나타나야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성공한 분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해봤으니까. 남들이 막 직급을 하고 성공을 하면요 속으로 내가 두고 받아. 내가 그냥 멋지게 해버려야지. 눌러주지. 근데 깜짝으로 10년 동안 못 눌러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뢰가 나기 시작해. 여기서 신뢰가 나. 이 인간관계 좋은 데서 신뢰가 난다니까. 왜? 그러면 D타입들이나 C타입들 중에서 만약에 도전적인 사람들, 뭔가 지치적인 사람들은요 이제 먹고 마시고 노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내가 이거 온 것도 왠데
성공하려고 왔잖아요. 이것도 잡채 먹고 오징어튀김 먹고 뭐 해먹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 한두 번은 먹고 좋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난 이런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 그러고 결과 없는 사람들 떠나서 나간단 말이야. 그럼 그 이 조직은 죽어버린 조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진취적인 사람들이 나는 한 번 오고서 겁나가지고 두 번은 연기가 안 나는데 우리 이미술 사회 같으면 10번도 두드려버리거든요. 진취적이잖아. 도전적이잖아.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할 때 결국 우리가 지속성을 갖고 있고 도전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앞서서 있으니까 우리가 또 연기를 못 따라가는 거죠, 사실. 누군가가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전 단계에서 결과를 딱 만들어내잖아요. 이때부터 리더십이 달라집니다. 왜?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해, 이제. 그죠? 그리고 내가 그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요. 내가 해봤던 사람이잖아. 그럼 다이아몬드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따라오겠죠. 내가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법대 교수는요, 절대 90% 못한 사람입니다. 법대 교수한테 배운 학생은 판사가 돼요. 법대 교수는 99문 그래서 선거를 못한 사람이 법대 교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사업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안 내려는 거야. 그냥 이런 전달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굉장한 거야, 사실. 그럼 여기까지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 다단계를 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성질 급한 사람들이, 도전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꼴리릭 타입들이 여기까지는 다 가요. 그러면서 한때 우리가 다이아몬드였었다. 한때 그룹지향이었었다. 나도 성공했었다. 이 성공이 결국은 일회성이라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한번 찍을 거라면 그냥 가면 돼. 근데 한번 타고 내려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사실.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유지. 물론 몇 번에 거쳐서 에버리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결과 얻었을 때 결과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가 도전의 끝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앞단에서 해야 되니까 뒷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럼 앞단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준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야 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출발해야 되는 거야.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스톰스라는 사람이 그때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딱 듣고 나는 순간 비즈니스 가치를 제대로 이해를 했고 그분은 여기 와서 사람들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분들은 막 열심히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 설명 듣고 할 때 이분은 다시 돌아가서 먼 미래를 통해서 우정을 쌓고 친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는 그게 나와요. 어떻게 우정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 것인가의 고민이다. 모든 비즈니스의 85% 인간관계 비즈니스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갈 때 물건을 팔려는 마음이 욕심이 앞서게 되고 내가 빨리 직급을 가려고 하게 되고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보여지다 보니까 친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보기는 봤는데 본인은 이 비즈니스 밖에 떠난 거예요. 이제 이 비즈니스를 몰랐을 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것처럼 당구도 치고 캠핑도 가고 어울리면서 우정을 더 깊이 쌓은 거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수십 명을 데리고 비즈니스 시작한 거예요. 출발. 우정을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출발했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따라온 으스톰스라는 사람이 가장 단기간에 최고 직급을 가고 이 비즈니스의 하나의 신화가 된 거예요. 그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감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눈앞의 걸 욕심내다 보니까 사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들키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결국 내 성공이야 당신의 성공을 이룬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금방 알죠. 사람처럼 영리한 사람이 동물이 없잖아요. 강아지도 주인지 이쁜지 싫은지 알아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꾸지르면 강아지가 근처 오지도 않아요.
자기한테 이쁘게 하면 막 살살 기고 꼴락꼴리치고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하물며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모를까요? 기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삿된 기운을 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가슴 속에서 그런 깊은 우정과 사랑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에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이 빛의 핵심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훈련에서도 만들어지지만은 사실은 천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분이 계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성직자들 이런 분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아니지만 노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사람들을 걷어들이고 사람들에게 기운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절대 혼자 가지 말고 함께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단계까지는 어떻게 하냐? 나름대로 혼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까지는 시스템이 필요 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개인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 덕재사님 나 에메랄드를 이달에 꼭 가야 되겠다. 이달에 못 가면 나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이달에 헐까요, 뭘까, 에메랄드? 헐 거요. 집 팔아서도 뭐 영감님 팔아서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 그래서 갈 수 있어도 그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까지 왜 가느냐? 스폰서들이나 또 팀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우리가 pom프질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내가 반드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스폰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나보다도 바라는 사람이 스폰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스폰서는 정말 여러분 성공을 간절히 원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어떤 경험을 가진 스폰서가 최상의 방법으로 나를 안내하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이 틀렸을 수는 있어. 그죠? 스폰서의 마음은 정말 그런 마음이었는데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실제 스폰서도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안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업 진행해보니까 그래요. 아, 그때 내가 이걸 알아서 볼 때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너한테도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스폰서에서 나보다 다 똑똑한 건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깊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스폰서의 그 실수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다 잘못되면 네가 안 간다 했는데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결국은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좋은 팀은 실수가 되면 아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내가 이것만 했으면 됐는데 내가 좀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하면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여행 같은 프로모션이 거지잖아요. 해외여행 프로모션이 거지게 되고 또 승급자 프로모션이 거지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모션이 걸릴 때는 파격적인 회사가 조건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쓸 수 없는 돈도 막 써버리게 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줘. 근데 그렇게 팀 플레이를 했는데 팀 중에 한두 사람 정도가 약속대로 김원재 사장님이 600짜리 하나 치기로 했는데 나타나고 전화도 안 받아서 성질 나가지고 지금. 그럼 그 600을 때문에 지금 그 팀 전체가 지금 직급을 못 가고 여행을 못 가. 그러면 아이고 4명에서 150만 원씩 내가지고 600 더 맞히자. 각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또 신혼집 사임이 또 못하겠다 자빠지네 또? 그럴 수도 있죠.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거야. 팀이 하고 있는 방법에 있어서 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일으킬 때마다 그걸 누구나 안고 가야 되잖아. 하나가 쓰러지면 그 짐까지 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도전은 어때요? 그 조직은 그냥 그걸로 깨지는 거예요. 여행 프로모션에서 여행 갔다 와도 조직이 없어져 버리고 승급 프로모션에 승급하자마자 그다음부터 다시 또 높이로 떨어져가지고 비교가 높는 직급자가 되고 있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걸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후원 5단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생산된 노력들을, 이 결과물들이 재생산되고 반복적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공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재생산이라고 해요. 이 단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으면은 이제 그것들이 내 노력과 관계없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시스템을 참여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노력으로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팀이 없어도 혼자 열심히 하면 됐어요. 다이아몬드까지도 갔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나 홀로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혼자 막 해보니 지기 싫으니까 뭐 어쨌든 막 카드를 있는 사람 그것으로 가는 거야 막. 갈 수는 있어. 우리 덕트는 그렇게 한번 가볼까 나오고.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영규 회장님도 못해요. 돈으로 조직을 만들고 돈으로 시스템을 가고 돈으로 T급을 간다? 안 돼. 저도 수도시 많이 봤어요. 이 사업하다 보면 50억씩 100억씩 있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좀 재력 있는 분들이 가끔 들어와요. 딱 보니까 그래요? 다이아몬드 간데 얼마요? 1억 4천만이요? 7천만 필? 그럼 그냥 한 6억이면 놀아야 가네?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이 설명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농사 짓는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고 몇 번의 실패를 해서 경험은 다 그때도 안 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금방 가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방 빼서 혼나는 거죠. 저들도 그랬다니까. 글로벌에서 심지어는 수도시 많은 사람들이 막 고 다이아몬드 내치고 막 SP 갔다고 하니까 나도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아니, 나도 이달에 가야지. 그 나와가지고 내가 다음 달에 방을 뺏어라도 가요. 그럼 박수를 막 치고 그래. 미쳤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처음에 이 비즈니스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시작했던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마이웨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오늘 마구웨이라고 그래. 마구웨이도 아니고 마구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스템 안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국은 잠자는 동안에도 수입을 만들고자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이 사업이 no risk, high return. 리스크 이면 전혀 없는데도 돌아오는 건 엄청나게 돌아오는 게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게 쉽겠어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수천에서 수억도 벌 수 있는 게 비즈니스잖아. 여러분들 그걸 해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저처럼 수억이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한 달에 300~500만 원 평생 나와도 뭐 감사할 일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온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 MB 지금 전국에서 이 MB에 들어와서 지금 강의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조차도 현업을 포기하고 고객들을 받지 않고 이 시간에 공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미용실의 현장 사장님 같은 분들도. 그럼 지금 이 시간 나한테 강의를 듣는다 돈 한 푼이나 들어나요? 한 푼도 안 들어요. 심지어 여기 오신 분들은 차비 들여서까지 와서 지금 아침 저녁까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목요일에 시간 내가지고. 생기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돈이 되지 않는 구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돈 안 되는 구간을 건너가야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나오는 구간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만큼 돈을 다 받아버리면은 다음에 받을 게 없어. 그죠? 여러분요, 우리가 콩나물 장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만약 호박을 심었으면은 그냥 따먹으면 돼. 내가 참나무를 심었으면은 참나무가 자랄 때 수년이 걸릴 것이고 거기에 송이가 열리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참나무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년 따먹을 수 있지만은 호박을 한 번 심어놓고 매년 따먹어요?
호박을 심어서 장사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나무를 심어서 100년 동안 숨을 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놓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 것인지의 게임이잖아요, 사실. 돈 안 된대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대요. 이런 바보들이. 여러분요, 재형저축을 예전에 재형저축을 넣으라면은 이자보다 좀 더 주니까 재형저축을 막 10만원만 넣어도 20만, 30만원 넣죠, 막. 하나씩 더 넣죠. 왜? 내가 5년, 10년을 부어놓으면 2배, 3배 더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그 미래에다 던져놓은 돈 때문에 미래에 그 가치가 커진 거죠, 사실은. 네트워크 사업은요, 오늘 먹을 것을 오늘 준비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해변이키가 6년 되셨는데 직급이 뭡니까? 그리고 직급이 아니라 참 대표사업자가 되셨는데 행복하시겠어요?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걸 6년 만에 얻은 자리 아니죠. 결국 이 유통업계에 뛰어들어서 수십 년 동안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그 쌓인 바탕에서 해변이키를 만났고 해변이키 6년 동안 올바르게 끌고 왔기 때문에 해변이키가 주는 비전을 내가 한껏 가져가는 거죠. 제가 일을 안 해도 우리 김기정 크라운사님이 열심히 하고 도피사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정부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그분이 돈을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벌면은 나한테 20%씩 상납해야 돼, 안 해야 돼? 응? 나한테 20%는 내 거야, 그거는. 그걸 볼 때 여러분들은 저 양반은 뭔 복인지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 20년 넘게 돈 만드는 시간들을 내가 견뎌온 사람이야. 꿈을 잃지 않고.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그래서 만들어놓은 가치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쓰면은, 견뎌내면은, 내가 오직은 그래. 라면 먹을 10만 있어도 3개월만 버텨. 6개월만 버텨.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이게 비즈니스, 이게. 당장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주거나 배를 채워주는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비즈니스예요. 결국은 시스템은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돈이 없다면 돈을 빌려주고, 사람을 대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꿈을 주고, 사람이 없어도 꿈을 주고, 빚밖에 없어도 꿈을 주는 거예요. 인간은 꿈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꿈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꿈꿨던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여러분이 꿈을 꾸면 반드시 만들어져요. 이 문제는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리크루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게 되고 후원을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비누 하나 치약 하나 들고 대전도 없고 광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치약 하나 다 팔아서 돈 10,000원도 안 되는 그 치약을 들고 광주를 왜 가? 그 치약 뒤에 있는 꿈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치약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평생 만나야 될 기인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후원을 해야 돼. 사람을 만날 때 희망으로 만나야 돼. 희망으로. 전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저 신용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차도 없고 걸어다닌다. 걸어서 왔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사볼까? 그거 보지 마. 보여드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사람을 희망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얻는 거예요.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서 자발적인 리더들이 만들어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의 가치가 계속 무한 확장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5번째는 뭐예요, 결국? 5단계가 쇼를 하는 거예요. 퍼스널 드라이브에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멋지게 살고 있는 내 모습,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어쩌면 MBA를 어느 순간에 더 하지 않겠죠, 이제. 우리 구입장님 하시고, 이정희 선생님 하시고, 다른 분들 하시겠죠. 뭐, 저분들은 그러겠지, 나한테. 그래도 대표님 좀 더 하셔야 된다고 그러겠지. 그건 자기들 이야기고, 나는 이제
더 멋진 삶을 살고 가야 되잖아. 이현 회장님 뭐 열심히 관리하라고 난 놀러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보여주고, 이 회장 꼬라에서 밥도 사주고, 응? 내가 회장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 보여, 회장한테보다도. 잘 봐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사는 1번만 바라보게 돼 있어.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그런 시간을 만들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살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후원의 방법들이에요. 후원의 순서예요. 그럼 나는 이 5단계 중에서 지금, 자, 잘 보세요, 한번. 1단계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난 아직 2단계에서 못 벗어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단계에서는 동네 아줌마들 넣고 비벼 먹고 고춧가루 비벼 먹고 보리밥 해 먹고 남자가 조떡도 보이자 먹고 이 2단계잖아 우리가. 2단계에서 우리가 사업을 논의하고 결과를 만들려면 2단계로 가야 되죠. 그죠? 나는 지금 도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도전 생각도 않고 있고 지금도 날마다 나오니까 좋은 거야. 오면 막 그냥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그럼 2단계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내가 끊임없이 출항해 오고 있고 안 돼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단계에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제 이 비즈니스는 시스템이구나.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스템 안에서 내가 충성을 하고 결국 시스템 안에 성공을 안 내는 거구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시스템에 두는 사람이 있어. 자,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어떤 미팅이나 세미나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100% 참석해야 되겠다. 아까 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파트너가 나보다 뭘 많이 안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은 100%를 요구하는 것이지 여러분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로얄티를 보내는 거예요.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은 우리를 성공을 100% 보장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 MBA를 6년 넘는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6년의 시간 동안에 힘든 시간이 없었겠어요. 아프지 않았겠어요.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내가 진행하는 시스템이지만 내가 시스템 로얄티를 보내지 않으면 시스템은 절대 나를 성공 못 시킨다. 그리고 내 판 성공 못 시킨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수강생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요새 시스템을 한 거죠, 우리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거 아셔야 돼요. 수강생이 목적이었으면은, 수강생이 없으면 시스템 안 해요. 수강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로얄티를 가져온 내가 목적이에요, 내가.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장 성장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하고,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시스템적으로 더 완성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로얄티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2단계 오면은, 아직 해변님께는 2단계를 하지 않았죠. 정말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서 엽서 한 장씩 보내드리고, 함께 오십시다. 그 다이아몬드 오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오겠죠. 저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과정이 제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녹여야 되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겠어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생의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비즈니스는 결국 뭐냐면 사람의 감성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꿈터치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과거처럼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사람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성공하고 싶고 내가 아이덴티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 나를 찾아서 끊임없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나를 찾는 여정이죠, 사실. 이 비즈니스가. 저는 돈도 돈이지만 어쩌면 이 비즈니스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존재 이유고 또 삶의 재미와 의미를 같이 가질 수 있다면 아마 이 비즈니스가 주는 그런 기회들이 단순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만을 쫓았다면 돈이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쉽게 돈이 되는 것도 있겠죠.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세상에는 공짜는 없는 거예요. 이거 진리예요. 결국은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나 재벌 그룹들이 사기당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은 없죠. 그분들은 합리적이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죠. 만약에 1,000만 원 넣었는데 1,000만 원 나오고 1억 나오는 그런 펀딩 회사가 있다. 그럼 우리가 더 잘하겠어요? 대기업이 더 잘하겠어요? 대기업이 잘해서 다 가져가 버리겠죠. 좋은 땅도 나오면 누가 사요? 대기업이 이미 개발시험도 다 가져가 버리잖아. 나한테 오는 땅은 근데 철원 저 상북대에 있는 이런 돈은 그런 땅들이겠지. 기업부동산에 걸려가지고 다시 사는 그런 땅들. 그죠? 잘 생각해보자. 어쩌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공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 시간 지금 여기 안 있고 물건 팔러 간 사람도 있고 집에서 쉬는 사람도 있고 또 리크팅 가는 사람도 있겠죠. 문제는 내가 돼 있지 않으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똑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직 어제는 미래 파트너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를 초대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남을 초대할 수 없어요. 나도 초대가 안 돼. 나도 이 자리에 앉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후원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후원을 써야 되고, 여러분이 힘들 때,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좀 쉬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이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해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단계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단계인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단계에 부족했던 걸 다시 채우시고, 이 단계는 건너뛸 수 없어요. 만약에 2단계를 뛰어넘어 이렇게 갈 수 없고 2단계를 뛰어넘어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길을 갖지 않고 도전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간을 거쳐서 그걸 해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처럼 돼 있는 거죠, 이 단계가. 그래서 이런 후원의 5단계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죠. 여러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 가치를 알아보는데 또 많은 시간들이 걸렸겠죠. 그럼 파트너도 어쩌면 나보다 더 느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다림의 비즈니스, 농사 짓는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 이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처럼 씨 뿌리고 가꾸고 소출해서 열심히 노력한 시간들 때문에 가을에 수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수확 계절에 농부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농부는 결국 결과를 가지고 땀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처럼. 저는 해변니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남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구도 갖지 못한 멋진 미래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변니까 세상이 멋지게 드러날 거라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